네, 간밤에 그 뉴욕 증시 대체로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다우와 S&P 500 지수가 전장보다 소폭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전장 대비 0.47% 하락한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33,000선 아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S&P 500은 전장 대비 0.22% 하락 마감했습니다. 4,128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나스닥은 장중에 살짝 이제 하락을 하다가 종가 무렵에는 이제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장 대비 이제 0.27포인트 소폭 굉장히 좀 소폭의 감소를 하면서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금융시장이 글로벌 강달러 흐름에 따라서 굉장한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국제금융시장에서 그 달러의 급격한 강세는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지금 발표된 경제지표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또 이제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되돌림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8.5선을 나타내면서 전장 대비 소폭 하락을 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채권 금리 같은 경우 10년물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3% 부근에서 등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3.057%가량 나타내고 있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가 증시 마감 무렵에 5bp가량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3bp가량 하락을 한 것으로 나오네요. 3.3% 가까이 나타냈습니다. 오늘 유가는 많이 좀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감산 우려가 생기면서 유가가 올랐는데요. 10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3.7%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93.7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1일 이후로 최고치로 마감을 한 수준입니다. 오늘 금 가격은 일주일 만에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가 잠시 주춤하면서 금 가격에 지지력을 제공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S&P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가 이제 6월 초 이후에 2달 만에 최악의 하루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어제와 같은 그런 셀오프가 재현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장중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호주 출발을 한 이후에 조금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달러 강세가 잠깐 주춤을 하긴 했지만 지금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유가가 다시 이제 올랐고요. 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조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오늘 장중에 2008년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 기록을 또 다시 경신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주말간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 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이런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낙폭이 아주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않고 소폭이 제한이 됐던 이유는 오늘 나온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어쩌면 연준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긴축의 강도를 강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나쁜 뉴스를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로 해석하는 이런 투자자 해석에 따라서 낙폭의 그 폭은 제한이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연속해서 이어질지 혹은 여기서는 조금 주춤해서 50bp 인상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갑론을박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CME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에 따르면 지금 9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과 75bp 인상 가능성이 거의 절반 정도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0bp가 현재 시각 기준으로 46.5%가량으로 집계가 되고요. 또 이제 50%를 조금 넘는 참가자들이 75bp 인상을 점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50bp가 나오는가 혹은 75가 나오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능성은 이제 지금까지 예상해온 것과 같이 이
굉장한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패드 피벗이라는 이 시나리오가 또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피벗이라고 하면 이제 방향을 전환한다. 피벗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이제 유래를 한 것인데요. 이 연준이 아무래도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고 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인플레이션 해소보다는 이 경기를 살리는데 조금 더 방점을 둬서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일부 시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월각에서 어떻게 보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오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9월에 이제 50bp 인상을 전망을 했고요. 이제 50bp 인상을 전망을 했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아메리벳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벳의 금리 헤드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50bp, 75bp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연준이 중립금리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것,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50bp를 올리던 75bp를 올리던 결국에는 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 이번 인상기가 끝났을 때 최종 연방기금 금리 범위가 어디가 될 것인지, 이것이 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번 주 파월 잭슨 홀 의장의 연설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쩌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잭슨 홀을 계속 대기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비둘기파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 헤지펀드 CEO였던 마이클 크레돈 전문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의 가장 큰 주제는 인플레고 또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인플레 상황에서 이제 9% 상회하는 상황에서 연준의 장기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5%에서 6%까지만 만약에 진정이 될 수 있다면 이 정도만 된다면 어쩌면 이제 시장은 굉장히 이거를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고 랠리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발표된 것이 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결국 증시에는 조금 호재로 연결이 됐는데요. 우선 이제 미국의 8월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의 예비치 숫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 서비스업황과 그리고 제조업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예비적으로 이제 8월에 어땠는지를 조금 선제적으로 보는 선행 지표인데요. 이 S&P 글로벌이 집계한 8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44.1로 집계가 됐습니다. 통상 PMI를 보실 때 50을 기준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50보다 높을 경우 업황 확장, 그리고 50보다 낮을 경우에는 업황 위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8월에 서비스업 업황이 이제 50 언더로 집계가 되면서 지금 위축 국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월치라든지 월가가 예상한 수준보다도 상당히 크게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미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확정치가 지난 7월에 위축 국면에 진입을 했었는데요. 2년 만에 위축 국면에 진입을 했었는데 이런 이 부진세가 훨씬 심화가 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가 됐던 8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 2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또 이제 팝성 PMI라든지 제조업 PMI도 지금 거의 2년이 넘는 기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글로벌 마켓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 소비자들의 이 수요를 엄청나게 둔화를 시키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 생산이 타격을 받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상당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10년 이상 기간 동안 가장 가파른 폭으로 생산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 오늘 이 PMI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대체로 이 오늘 지표만을 봤을 때는 좀 서비스 업황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주요하게 보는 PMI 지표가 오늘 발표된 S&P 글로벌이 있고요. 또 다른 주요한 지표가 ISM 공급관리협회의 지표가 있습니다. 이 두 지표 간에 약간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이제 ISM
지표는 좀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좀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지표를 봤을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좀 유력해 보이지만 의심의 눈을 가지고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 이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12.6% 줄어든 수준으로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제조업 관련 다른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리치먼트 연은이 집계하는 8월 제조업 지수가 -8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 6월에 이제 -9를 기록을 했고요. 7월에 0을 기록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다시 마이너스 영역으로 급격하게 좀 떨어지면서 경제 지표가 일제히 굉장히 부진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이 채권 시장 중심으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연준이 이토록 긴축을 강력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증시에는 일단은 지지력을 제공하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장이 하락장으로 다시 접어드는지 혹은 이 여름 서머 랠리가 계속 이어지는지 요 분기점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이 IB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지금 가장 올해 들어서 가장 강세론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보닉 어제 다시 또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본인의 강세론적인 입장을 재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보닉의 기본 의견은 이것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는 이유가 이 왜곡의 현상, 이 수급의 왜곡 현상 때문인데 이것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될 것으로 이제 JP모건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가 해소가 되면 페드의 피벗,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페드의 이런 방향 전환이 유도가 될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좀 증시가 또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포지셔닝이 이제 숏 쪽으로 몰려 있는 이런 편중된 포지션 등을 고려를 해보면 결국 시장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월저널도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S&P 500 선물 포지션을 이제 네트로 계산을 하면 지금 숏 쪽으로 상당히 치우친 수준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더 많은 시장의 참가자들이 시장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이제 이 균형이라고 하죠. 이 포지션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만약에 그것과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도 이제 튀어오르는 반작용이 크게 작용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시장의 포지션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좀 강세론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라고 JP모건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지금 JP모건의 가장 큰 반대론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모건 스탠리는 계속해서 약세장 의견을 연초부터 펼쳐오고 있고 또 현재까지는 굉장히 정확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 IB인데요. 모건 스탠리 역시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어제 보고서를 발표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올해 있었던 이 약세장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 그리고 어닝 전망, 기업들의 이 어닝이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것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또 UBS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연준의 경로를 우리가 좀 알기 전까지는 특히 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로를 알기 전까지는 주식 포트폴리오에 좀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라는 콜을 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이제 S&P 500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테크니컬 선을 좀 잘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200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래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 이제 주식 흐름에서 이 지지선, 테크니컬 지지선이 어떻게 좀 붕괴가 되는지 혹은 지지가 되는지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00일 이동평균선이 4,090선이고요. 50일 이평선은 3,969입니다.
대체로 이제 3대 지수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부분 섹터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종목 섹터는 상승을 했는데요. 에너지 외에도 산업이라든지 자율소비재 그리고 자재 관련주는 섹터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외 종목은 모두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또 어제 빅테크가 이제 채권 금리 상승에 따라서 빅테크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오늘은 다소 혼조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빅테크 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은 이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마소가 0.51% 하락 마감했고요. 애플이 0.28%가량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구글 또한 이제 구글 모에서 알파벳 또한 0.3%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0.3%가량 상승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도 2%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우버 이런 종목을 좀 이번 실적 시즌에 승자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앞으로 향후 이제 좀 실적 전망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또 오늘 애플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시장의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낙폭을 대부분 회복을 하면서 굉장히 좀 벤치마크보다 우수한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애플의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시총이 전체 7.4% 정도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를 이제 기록을 했었습니다. 좀 단기간 많이 올라온 회복을 단기간에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BTIG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옥시덴털 주가 오늘 6% 이상 오르면서 거의 6.9% 오르면서 거의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에 대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 뉴스를 계속 소화를 하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 상승도 옥시에 긍정적인 여파를 미쳤습니다. 대부분의 에너지 종목이 오늘 상승을 했고요. 또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 백화점 브랜드인 메이지스 같은 경우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주가는 5% 이상 올랐고요. 또 스포츠용품 판매점인 딕 스포팅 굿즈 주가 같은 경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0.7% 상승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이제 연간 가이던스 또한 상향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또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팔로알토 네트워크 같은 경우 또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분기 실적이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12% 이상 올랐습니다. 또 이제 많이들 쓰시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 같은 경우 실적이 조금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또 이제 회계 3분기 그리고 연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16% 이상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 와중에 어제 시그니파이 이제 재택 헬스케어 기업인 시그니파이가 아마존이라든지 CVS의 인수 가능성 소식에 3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이 기회를 틈타서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일부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